고정환율 제도에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절반 정도는 고정환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발전 단계가 낮고 개방도가 높은 개도국들일수록 환율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을 예방하고자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예상 환율이 항상 환율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예상 환율이 현재 환율과 같게 되고 따라서 이자율 평형 조건이 R equal R 스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자율 평형 조건 생각해 보시면 R equal R 스타 플러스 E 마이너스 E 이렇게 되는데 이 예상 환율이 환율이 변하지 않으니까 예상 환율이 항상 이 2하고 같고 따라서 이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R equal R 스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중앙은행이 항상 국내 이자율을 R을 해외 이자율 R 스타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통화 공급량이 변하게 되고 통화 공급량이 변하게 되면 이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환율이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변하는 데 비해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 공급량이 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재정정책의 효과를 알아보면요. 이게 이제 초기 균형점이고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하게 되면 D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점이 B점이 되는데 이제 변동환율 제도라면 B점이 되겠지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하락하면 안 되니까 다시 환율을 원위치시켜야 될 것이고 환율의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게 된다. 달러를 매입. 달러를 매입하게 되면 이것이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AA 곡선이 위로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처럼 균형점이 C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점에서는 환율은 다시 원위치가 되고 소득만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정리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D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균형점이 B가 되어 환율이 내려가게 된다. 중앙은행이 환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환을 매입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외화자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외화자산의 증가는 국내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므로 AA 곡선이 위로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이 C점이 된다. 그래서 C에서 환율은 고정환율 제도니까 원위치 되고 생산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재정정책에서 소득 증가 효과를 보면 변동환율 제도에서보다 고정환율 제도에서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동환율 제도에서 소득 증가 이쪽이 되겠고 고정환율 제도에서 소득 증가는 Y3가 되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재정정책을 시행과 동시에 또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통화공급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득 증가 효과가 더욱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환율 제도에서 금융정책, 통화공급량이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면 AA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고정환율 제도에서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되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중앙은행이 달러를 다시 내려야 되니까 공급을 해야 될 것이고 매각을 해야 될 것이고 달러를 매각하게 되니까 외화자산이 감소하면서 통화공급량이 감소하게 되고 다시 AA 곡선이 아래로
이동해서 어디까지 이동하겠습니까? 다시 환율이 원위치되는 A점까지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변하지 않고 소득도 변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금융정책의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AA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외환을 매각하게 되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외화자산을 감소시키고 외화자산은 매각으로 통화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환율이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최종 균형점은 다시 A로 복귀하므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면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생산량은 늘어나고 환율은 올라가지만 이게 지금 변동환율 제도가 되겠습니다. 생산이 늘고 환율은 올라가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환율, 이자율, 생산량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죠. 여기가 고정환율 제도니까 금융정책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정부가 환율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환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평가절하라는 것은 환율을 올리게 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에서 정부가 환율을 이렇게 올리는 평가절하를 실시하게 되면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면서 소득이 이렇게 증가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고정환율 제도에서 평가절하를 하는 경우 평가절하 수준으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외화자산을 매입을 하게 된다. 외화자산 매입으로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므로 AA 곡선이 위로 이동하게 되고 새로운 균형점이 B점이 된다. B점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수출이 늘고 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Y1에서 Y2로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환율을 올리는 평가절하 정책을 실시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다음은 먼델 플레밍 모형하고 우리가 방금 공부한 DDA 모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는 것은 먼델과 이제 플레밍이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자율 그 차이에 의해서 자본이 신속하게 이동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고 금융정책만 유효하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은 효과가 없고 재정정책만 유효하다 하는 것이 먼델 플레밍이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DDA 모형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DDA 모형에서도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지속적인 재정정책에서는 효과가 없죠. 완전한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사람들이 환율 하락을 예상하면서 완전한 구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소득 증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정책은 유효하다. 그리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은 효과가 없고 재정정책은 유효하다. 이런 점에서 이 먼델 플레밍 모형하고 이 DDA 모형이 같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변동환율 제도에서 일시적인 재정정책의 효과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AADD 했을 때 재정정책을 펴면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초기 A점, 여기 B점이라고 그러면 일시적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균형을 이루니까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두 모형의 차이는 구축 효과가 완전히 이루어진가, 우리가 지속적인 경우에는 여기까지 구축이 되니까요. 완전히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일부 이루어지는가, 그 차이인데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완전히 구축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DDAA 모형의 일시적 재정 정책에서는
일부 구축된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매우 사소하다. 매우 사소하다는 것은 이 모형이나 뭐 비슷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환율 제도에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환율 상승을 예상하게 되면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 달러 예금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초기 균형점에서 이쪽으로 바뀌면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올라가게 되니까 다시 내리기 위해서 달러를 매각하게 될 것이고 달러를 매각하게 되면 달러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 보유량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서 외환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를 읽어보시면 환율 상승이 예상되면 중앙은행은 환율 상승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외화 자산을 매각하는데 환율 상승 예상이 커질수록 중앙은행의 외화 자산 매각이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외환 보유액은 더욱더 줄어들게 되고 환율 상승 기대가 계속되면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결국에 바닥나서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동 환율 제도였다면 환율이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은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 외화 자산이 자꾸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경제에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고정환율을 유지하고자 하면 궁극적으로 외화 자산이 소진되고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거 올라갔는데 매각하게 되면 이렇게 자꾸 통화 공량이 줄어들고 하면서 외화 자산이 소진되게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